오늘은 주식의 본질과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에 앞서 주식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최초의 주식회사는 언제 생겼을까? 일반적으로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무역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최초의 주식회사로 본다. 이 당시 유럽은 항해술의 발달로 소위 말하는 대항해 시대가 열렸으며 인도, 동남아 등에서 향신료를 가져와 유럽에 팔 경우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향신료인 후추의 경우 매수가의 최대 300배까지 판매되었다고 하니 아주 매력적인 돈벌이 수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에서 출발해서 아시아에서 물건을 싣고 돌아오는 게 매우 힘들었다는 것인데, 당시 아시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렸으며 이 긴 항해를 위해 거대한 선박, 수십 명의 선원들과 식량을 준비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으며 심지어 출항한 선박의 절반 이상이 무사히 귀환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향신료 무역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본이 필요하며 리스크 또한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수에게 자본을 투자받고 투자한 자본의 비율에 따라 판매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고안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 주식을 매수하여 회사 지분의 일부를 얻고 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동인도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증서를 받게 되고 이 증서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었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를 최초의 주식회사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얻는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일까? 동인도 회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자본을 끌어오는 방법 중 하나는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출과 채권 모두 큰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만 잘못 진행되어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상환하지 못해 파산할 위험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출이나 채권 외에도 자본을 끌어오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다. 10억의 자본으로 기업을 100% 소유한 사람이 있으며 이 기업은 1억짜리 주식 결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가가 사업 확장을 위해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 대출이나 채권 발행으로 인한 이자 비용이 부담될 경우 1억짜리 주식 90개를 추가로 만든 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기업은 90억이라는 자본을 얻게 되며 1억짜리 주식 100개로 구성된 회사가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의 기업 지분 100% 소유한 사람은 10%만 소유하게 되는 것이며 나머지 지분은 추가로 발행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기업의 소유권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해야 하며 이로 인해 경영권에 간섭이 생긴다는 단점도 있지만, 추가로 얻은 90억이라는 막대한 자본에 대해 어떠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는 것은 적은 리스크로 많은 자본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아니, 이 새끼야,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서 얻는 이익이 도대체 뭐냐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식을 사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보유한 지분만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당이란 기업이 사업을 한 후 남은 이익을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동인도 회사의 사례에서 봤듯이 배당금을 받는다는 것은 주주로서 가장 본질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배당을 많이 주는 소위 배당주라는 애들이 있다는데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말이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필자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배당이 본질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배당이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배당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소유한 지분만큼 기업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주식을 사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점은 시세 차익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주가 또한 상승하며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할 때는 이 시세 차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만큼 배당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점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주요 안건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의결권 또한 각자 보유한 지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의결권은 주주로서 아주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기업이 청산될 시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는 파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도 채권자 등이 주주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이상으로 최초의 주식회사와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 주식을 매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까지가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며 이제부터는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특히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투자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화폐의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한다는 점이다. 40년 전에 500원이었던 짜장면이 현재는 10배 이상 올랐으며 이를 반대로 말하면 40년 전에 짜장면 10그릇을 살 수 있었던 현금이 현재는 한 그릇도 사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닌 짜장면과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아니 이 새끼야 짜장면을 40년 동안 들고 있으면 썩어 없어지는데 그게 뭔 헛소리냐. 짜장면은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이며 핵심은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닌 부동산, 주식, 채권, 금과 같은 자산에 투자해서 최소한 화폐 가치의 하락을 상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은퇴 이후의 경제적 여유이며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84세가 넘으며 30세에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여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24년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연금소득의 감소이다. 위 그래프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추이를 보여주는데 소득 대체율이 40%라는 건 은퇴 전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사람이 은퇴 이후 연금으로 4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소득 대체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이며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확률이 높다. 셋째, 실제로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노인 빈곤율이란 대한민국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을 얻는 노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이며 미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노인 빈곤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투자의 필요성과 투자로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제 이번 영상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왜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식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이기 때문이다. 위 그래프는 1928년 초에 100만 원을 각각 주식, 국채, 채권, 부동산, 금에 투자했다면 2023년 말 얼마가 되었을지를 보여준다. 주식의 수익률이 워낙 압도적이라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 보일 정도인데 100만 원을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투자했다면 부동산은 5,400만 원, 국채는 7,300만 원, 금은 1억 원, 채권은 5억 원이 되었다. 그렇다면 주식에 투자했다면 얼마가 되었을까? 무려 79억 원이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 보아도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이길래 이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일까? 어쩌면 위 그래프보다 더 충격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기간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9.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식보다 16배 적은 수익을 낸 채권의 경우 연평균 6.7%인데 1년에 고작 3% 차이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복리의 마법이다. 100만 원이 매년 각각 10%, 5%씩 늘어난다면 첫 해에는 두 자산의 차이가 5만 원이지만 두 번째 해에는 차이가 10만 원이 아닌 11만 원, 세 번째 해에는 차이가 15만 원이 아닌 17만 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근거 중 하나이다. 앞서 봤듯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이라는 사실, 이것이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데이터가 하나 더 있다. 위 그래프는 100년의 기간 동안 각각의 자산의 연초 대비 연말의 최대 하락폭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주식의 경우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최소 10번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 알겠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이 주식이라고 말해놓고 이 자료를 보여주는 건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는 거구만. 필자의 의도를 아주 정확히 파악했으며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투자를 시작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투자를 그만둔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주식이 다른 자산보다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드물고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이야기가 퍼진 이유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다. 긴 영상 보느라 고생했어요.